부산경실련은 부산 지역 현안 20가지를 발표하며 각 정당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획 코너 힘내 CEO. 이번 시간에는 3대째 이어오고 있는 부산 향토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부산 최대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된 사하구 하단 상권이 시와 정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부산경실련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할 부산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 핵심 과제 20개를 선정하고 각 정당이 대선 공약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광역교통망 구축 등 5개 분야입니다. 시민사회가 정부가 협치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동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세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독립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고유입법과 행정, 재정권을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독립규정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확대 강화가 있겠습니다. 또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와 골목형 상점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부산 서울 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과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의 광역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동해선과 같은 형식으로 광역철도로 운행해서 배차 간격을 20분, 30분 내로 하고 요금도 2, 3천 원 내로 할 필요가 있어서 불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의 중요한 하나였던. 이와 함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과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침례병원의 보훈병원 지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대선 부산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후보들의 부산 지역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완공 상태로 사용 승인이 나면서 감리단 철수와 임시 소방시설 철거 등이 이루어져 현장의 위험을 부추겼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반얀트리 리조트가 공정률 91% 상태로 지난해 12월 19일 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허위 감리 보고서를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내도록 한 겁니다. 경찰은 시행사가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3,250억 원의 PF 대출을 약정하고 이를 못 지키면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4년 12월 19일 미완공된 건축물을 사용 승인 받은 후 현장 감리단 철수, 임시 소방시설 철거, 안전관리자 부재, 안전조치 의무 미희 이행 등 화재의 위험이 큰 공사 현장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25년 2월 14일 무고한 6명의 작업자가 화재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승인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기장군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는 현장 조사 없이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했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썼습니다.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등 공무원들에게는 15만 원 상당인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직원에게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를 비롯하여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고, 시행사는 이와 별도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다량 구매하여 관계 부처 공무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공여하였으며 그중 일부가 실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감리회사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서구의 골목을 걷다 보면 옛 감성이 물씬 풍기는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부산의 향토 음식 완당을 파는 식당인데요. 평일이지만 점심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집 역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1947년에 창업하신 가게입니다. 할아버지가 1대 창업주,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맡으면 3대가 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본에 들어가셨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러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들어가서 음식을 배워오셨어요. 1945년 해방되고 나오셔가지고 부산에 정착하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수레라 그러죠. 그걸로 완당집을 시작하신 거죠. 완당은 얇은 피로 넘기는 식감으로 먹는 음식이거든요. 피가 두꺼우면은 아무래도 좀 맛이 떨어져요. 보통 개수로 하면은 한 3,000개 넘게 빚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육수가 중요하죠. 보통 한 2시간 정도 끓입니다. 예. 집집마다 육수 끓이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돼지국밥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집은 진하게 우리는 있고 어떤 데는 맑게 우려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육수가 맑은 편이거든요. 진하게 안 우려내요. 근데 그 불 조절 잘못하거나 시간을 잘못 재면은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와요. 그러면 저희 집이 원하는 육수가 안 나오는 거죠. 1947년 부산 골목을 누비던 작은 완당 수레가 3대를 거쳐 오늘의 식당이 되었는데요. 무려 65년 동안 근무한 주방장님은 1대부터 3대까지 역대 사장님들과 함께하며 원조 완당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요 제일 우대 할아버지께서 같이 일하실 때도 할아버지가 성격은 좀 활발해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하나하나 잘 알뜰히 가르쳐주고 마음도 잘 쓰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2대, 3대, 지금 3대까지 지금 충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제가 오래 있어 놓으니까 지금까지 있네 하면서 그 맛이구나 이러면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맛있다 하는 소리 듣고 나가시는 분은 그때가 제일 이제 기분이 좋을 때지요. 올해로 78년. 변하지 않는 추억의 맛을 못 잊어 찾아오는 단골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던 아이가 장성해서 다시 찾아올 정도라는데요. 3대째 오고 있어요. 할머니 집이 요 동네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랑 이제 그 아내. 근데 맛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꼭 그러고 사실 여기 음식들이 다 부드러운 음식들이어서 이제 다들 지역 그 동네 분들 되게 오랫동안 오시면서 또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하고 선배들이 소개해줘서 처음 와본 곳이고 일단은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되게 빠른 회전율이랑 저렴한 금액이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다시 그 아들로
3대가 지켜가고 있는 부산 원조 완당의 맛. 그 역사를 인정받아 부산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3대 사장 이상준 대표님이 손님들께 전하고픈 말은 무엇일까요? 항상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강 문제로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맛없는 건 먹고 싶지 않을 때 제철 식재료에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성비와 맛 모두 챙기는 비법을 강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나물로 요리하니까 너무 좋네. 봄치나물을 써는 칼끝이 경쾌합니다. 칼끝에서 퍼지는 봄내음은 덤입니다. 요리법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집에 내버려둔 곰치나물, 이제는 제대로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봄의 여왕 미나리도 한 줌 집어 거침없이 잘라냅니다. 곰치가 사실 집에 있는데도 곰치로 밥을 해서 먹을 생각은 안 했거든요. 뭐 곤드레 밥은 알지만 곰치 솥밥은 이제 오늘 처음인데 저녁에 한번 이제 그것도 오늘 인용해서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가다가 이제 미나리 한 달 사가지고 가려고요. 서툴지만 고혈압 지키는 나만의 샐러드를 위해 채소도 올려봅니다. 싱겁게, 짧지 않게 싱겁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혈압도 있고요. 또 고지혈증하고 당뇨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음식이 싱겁게 이렇게 샐러드도 하고 밥도 이렇게 영양밥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를 개선해가지고 많이 실천해볼까 합니다. 주로 찌개에 활용하던 미나리가 샐러드로 아삭한 식감과 향긋함을 더합니다. 찰진 곰치 표고솥밥, 곰치의 재변신에 한 숟가락 크게 음미합니다. 오늘 활용한 것들 곰치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향채소예요. 향은 싱거움에서 올 수 있는 밋밋함을 이 향채소가 그것들을 싹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상생활 속에서 향채소 활용하거나 향신료 활용하는 것도 저염 식사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걸 우리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른 채소를 같이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영양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겠죠. 오늘 한 끼는 저렴하면서 영양가 높은 봄 제철 재료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혜택을 주는 관광 활성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광, 그리고 기부와 소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건데요.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LG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지난 3월 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하며 마을 코앞까지 화마가 닥쳤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로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안동시는 위축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여행 기획전을 열고 숙박과 맛집 등 분야별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저희가 경북 바야지라고 거기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경북 11개 시군 종합해서 이렇게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경북 바야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회원 가입을 하시고 거기 프로모션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할인 쿠폰 받아서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청송구는 기존 단체 관광객 중심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 외에 개별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왕버들이 아름다운 주산지와 꽃향기비 단지가 펼쳐진 청송정원 등 청송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을 남기면
2만 원에서 4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2인에서 5인 정도 이제 팀을 만들어서 오시면 그 팀이 7만 원 이상을 여기 정송에서 소비하시고 정송 관광지 2군데 이상을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들 특산물로 된 꾸러미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자원봉사도 하고 관광지도 탐방하는 공익형 여행 프로그램 볼런 투어와 전담 여행사를 통해 참가 인원당 기부금 1만 원을 자동 적립하는 산불 기부 여행 등도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행사로 지난 1월 개최지 공모에 부산시와 제주도 그리고 경주시가 신청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부산시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9월 말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도시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올해부터 5년간 에코델타시티를 기점으로 국회 도서관과 하단을 오가는 2개 노선 6대 버스를 투입합니다.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 수준이며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 시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는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4분기 중으로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하구는 침체된 하단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상인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엔 부산 최대 규모의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달엔 정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최대 자율상권 지역이 된 사하구 하단역 일대가 시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하단역 일대를 비롯해 부산대합과 기장시장 일대 등 3곳. 내년부터 5년간 1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하단역 일대엔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하구는 하단역과 동아대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권 특성에 맞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상품은 물론 브랜드 개발에도 나섭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지역 상인과 임대인 등 약 1,000여 명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고 사하구는 지역 향토 기업과 상권 활성화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더해 하단이라는 지역이 부산역 급행철도망과 도시철도 하단 사상선, 녹산선 등 교통 인프라가 집결된 사통팔달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하구는 상권 내 유동 인구의 체류 시간을 늘려 소비를 촉진할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하단 상권의 경우는 동아대학교가 인접해 있는 대학 상권 그리고 또 조그마한 골목 상권도 있고 또 아트몰링이라는 대형 상업시설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합 상권으로서 이번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면 청년층 그리고 또 직장인 또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부 상권의 명실상부한 대표 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하구 하단 자율상권은 지난달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에도 선정돼 국시비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단역 일대가 정부와 시의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서부 상권을 대표하는 최대 상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역민과 상인들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김민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한 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세게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